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아바코라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살펴볼 건데요. 한때 그 평판 디스플레이, FPD 장비의 강자였던 이 회사가 어떻게 2차 전지 분야의 핵심 플레이어로 변신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은 어떨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5천억 원에 달하는 기록적인 수주 잔고를 쌓아놓고도요, 시장에서는 왜 비슷한 다른 회사들보다 좀 훨씬 낮은 평가를 받는지, 그 배경하고 또 숨겨진 기회가 뭔지, 이런 걸 집중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이 회사의 어떤 성장 엔진, 그리고 동시에 존재하는 위험 요인들, 이런 것들을 청취자께서 명확하게 파악하시는 데 좀 도움을 드리는 것이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아바코, 원래 디스플레이 패널 만들 때 쓰는 특히 그 스퍼터링이라고 불리는 방막 증착 기술이나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부품 옮기는 클린 이송 장비, 여기에 강점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큰 방향 전환이 시작된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2차 전지 장비 사업에 뛰어든 것이 결정적이었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새 사업을 시작했다기보다는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쌓아온 핵심 역량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면 진공 상태를 다루는 기술, 그리고 공장 전체의 물건 흐름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그런 대규모 자동화 물류 노하우, 또 롤에 감긴 얇은 소재를 연속으로 처리하는 롤트롤 공정 기술 같은 거요. 이걸 2차 전지 생산 공정에 아주 성공적으로 이식한 경우죠. 현재 쌓여있는 약 5천억 원의 수주 물량 대부분이 2차 전지 쪽,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저희가 보통 LGES라고 하죠. 네, LGES. 그리고 이 회사가 북미에 세운 합작 공장들, 거기서 나왔다는 사실이 이걸 아주 잘 보여줍니다. 아,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기술 DNA를 2차 전지에 성공적으로 심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네.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2차 전지가 이렇게 확실한 주력으로 떠오르는 와중에 기존 디스플레이 사업 쪽에서도 다시 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다고요? 네, 정확합니다. 2024년 실적을 보면요, 아마 매출의 70% 이상이 2차 전지 장비에서 나올 걸로 예상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자동화 물류 시스템 위주였는데 이제는 전극을 만드는 핵심 공정 장비, 예를 들어 전극을 아주 강하게 눌러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롤프레스라든가 전극을 필요한 크기로 정밀하게 자르는 슬리터 같은 거요. 이런 고부가 가치 장비까지 공급하면서 질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고 있습니다. 아, 롤프레스, 슬리터 같은 핵심 장비까지요? 네, 특히 LGNS의 이 핵심 장비들을 처음 납품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통적인 디스플레이 사업 영역에서도 아주 큰 계약이 성사됐어요. 아, 그래요? 네, 중국의 거대 패널 제조사 BOE로부터 아마 회사 설립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추정되는 계약을 따냈는데요. 이게 바로 노트북이나 태블릿에 들어갈 차세대 8.6세대 IT용 OLED 패널 생산에 필요한 그 진공 상태에서 부품을 옮기는 시스템입니다. 와, BOE에서 큰 계약을, 그것도 차세대 OLED 쪽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바코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 국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는 신호고요. 이 계약 물량은 2025년 하반기부터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이 두 개의 엔진이 번갈아 가면서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야, 정말 양날개를 다 갖춘 셈인데요. 근데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수주 잔고가 5천억 원에 육박하는데도 주가는 동종업계 평균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한 35배 정도 되는 데 비해서 아바코는 10.5배 수준으로 매우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점, 이게 좀 재밌습니다. 청취자께서 주신 자료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졌고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게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특정 소수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이에요. 아, 너무 한두 군데에 몰려있다. 네, 그렇죠. 현재 매출 대부분이 LG그룹 계열사,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국 BOE, 딱 이 세 그룹에 집중되어 있어요. 실제로 2023년 분기 보고서를 보면 특정 고객사 3곳이 전체 매출의 83%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83%요? 와, 정말 높네요. 네, 그러니까 이 거대 고객사들의 투자 계획이 만약에 변경되면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위험 부담이죠. 둘째로는 2차 전지 장비 사업의 이익률이 과거 디스플레이 장비만큼은 높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시장의 우려가 좀 있습니다. 매출 규모는 빠르게 커지지만 수익성 개선 속도가 그걸 못 따라올 수 있다는 시각이죠.
외형은 커지는데 속은 좀 덜 찰 수 있다. 이런 걱정이군요. 네, 그런 맥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들이 겪었던 그 극심한 실적 변동성 있잖아요. 산업 경기에 따라서 실적이 막 널뛰기 했던 그런 주기성. 여기에 대한 시장의 약간 트라우마 같은 기억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결국 폭발적인 성장세, 또 든든한 수주 물량이라는 이런 밝은 면 뒤에 이런 구조적인 위험 요인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시장이 아직은 좀 신중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가치 평가가 과연 합당한 수준인지, 그리고 아바코가 제기된 위험들을 잘 관리하면서 약속된 성장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확보한 수주 물량을 계획대로 잘 납품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롤프레스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장비 판매를 들려서 2차 전지 부문의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것. 이게 앞으로 시장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아바코 분석을 통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거리를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바코의 이런 사업 다각화 시도가 정말 과거 장비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기성 위험을 극복하는 성공 사례가 될까요? 아니면 혹시 단지 그 위험의 형태가 소수 거대 고객사의 투자 변동성에 대한 의존성이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 뿐일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